문 앞에서 돌아간 아들. 현재 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문 앞에서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불이 켜져 있는데 말이죠. 저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때 현관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여기 김철수 씨 댁 맞죠? 저 아들인데요. 문틈 사이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요? 아저씨,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이세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좀 뵙게 해주세요. 제발요. 철수 씨는 지금 산책 나가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기다리지 않으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주머니에는 두둑한 현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이미 닫혀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10년 전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김민수입니다. 제 이야기는 1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선택한 길이 시작된 때부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만 15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죠. 사람들은 제게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강남에 사무실이 있고 외제차를 타고 아파트도 몇 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죠.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면서 말입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밥 먹어라, 학교 잘 다녀와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다 담겨 있다는 걸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서울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학비를 대주시느라 철물점을 더 크게 키우지도 못하셨습니다. 명절 때나 방학 때 집에 내려가면 아버지는 더 늙어 계셨습니다. 허리도 많이 굽으셨고요. 아버지, 제가 졸업하면 서울 올라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아이고, 괜찮다. 나는 여기가 좋아. 네, 어머니도 여기 있고.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졸업 후 저는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프로그래머로 시작해서 3년 만에 팀장이 되었습니다.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밤을 새워도 지치지 않았죠. 그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같은 회사 마케팅팀에 있던 지은이와요. 결혼식 때 아버지가 올라오셨습니다. 오래된 양복을 입고 계셨는데 어깨가 맞지 않아 헐렁했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아버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사돈 양복 좀 새로 맞추시지 그러셨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결혼 후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 일도 일이지만 장인어른 사업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제가 IT 쪽 업무를 맡아 효율을 높였습니다. 우리 사위 참 똑똑해. 역시 서울대 나온 사람은 다르단 말이야. 장인어른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으니까요. 그 사이 아버지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그리고 명절 때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알아. 너 바쁜 거 아니까 건강만 챙겨라.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전화를 끊으셨죠. 5년 전, 저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동료 2명과 함께 퇴사해서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초기 자금을 대주셨습니다. 민수야, 이건 투자가 아니라 우리 딸 미래를 위한 거야. 꼭 성공해야 해.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고 명절도 없었습니다. 추석 때 아버지가 전화하셨습니다. 민수야, 올해는 내려올 수 있니?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 계약건이 있어서 내년에는 꼭 갈게요. 그래, 알았다. 건강 챙겨라. 그게 아버지와 제대로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도 늘어났고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성공의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단 아래에 무엇을 두고 왔는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설날, 아버지가 또 전화하셨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제가 다시 걸게요.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의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바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하기가 미안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개월 전, 사장님, 부산 거래처 미팅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데 괜찮으시죠? 비서가 물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부산. 좋아요. 거래처 미팅 끝나고 저녁 시간 좀 비워두세요. 그 순간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부산 출장 가는 김에 잠깐 들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출장 당일 거래처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해운대 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갑자기 전화하면 뭐라고 하실까? 저는 그냥 깜짝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에서 산 고급 건강식품과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억 속의 동네는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재개발이 되어 낡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이 있던 곳은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2층 단독주택.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살던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표정으로 맞아주실까? 혹시 화내시진 않으실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은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의 느린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10년의 빈자리, 아버지와의 재회, 아버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제 기억 속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더욱 굽으셨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셨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멈춰 섰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10년 만에. 10년이요. 10년이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시간인데, 그제야 생각나셨나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바쁘셨군요. 그래서 명절에도 안 오시고 전화 한 통도 안 하신 거군요. 아버지는 저를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까 그 여자가 나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철수 씨, 누구세요? 아는 분이세요?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문이 닫히려는 순간 저는 문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이야기 좀 나눠요. 제발.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길게는 못 있습니다. 저녁 준비해야 하니까요. 낯선 집, 낯선 사람.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 속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벽지는 새로 바뀌어 있었고 가구도 모두 달랐습니다. 거실에는 새 소파가 놓여 있었고 TV도 최신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벽에 걸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낯선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 단풍 구경 사진,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진. 그 어디에도 제 사진은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아버지가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소개하지요. 이분은 박선희 씨입니다. 지난 5년간 저를 돌봐주신 분입니다. 5년이요? 아, 네. 5년 전 제가 쓰러졌을 때 이웃에 살던 선희 씨가 저를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인연이 되었지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쓰러지셨다고요? 아버지가 왜 쓰러지셨어요? 무슨 병이셨는데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요. 하지만 한동안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박선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간호사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는데 철수 씨를 돌봐드리면서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 전이면 제가 회사를 막 시작한 해였습니다. 가장 바쁘다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던 그때였습니다. 전화는 왜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했지요. 몇 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넌 받지 않았어.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했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더구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알려고 하지 않은 거지. 내가 바빠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포기했다. 그 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10년의 간극.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제가 모실게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선희 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들,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니까 좀 우습구나. 민수야, 아들이라는 건 단순히 피를 나눈 게 다가 아니야. 함께하는 시간,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그게 가족이지. 저도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항상 마음속으로는 마음속으로.
박선혜 씨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철수 씨가 병원에서 혼자 누워 계실 때, 재활 치료받으러 다닐 때, 혼자 밥 먹을 때 옆에 있어준 건 저예요. 당신이 아니라고요. 선희 씨, 아버지가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됐어요. 과거는 이제 의미 없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건강식품이랑 옷도 사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아버지, 민수야, 내가 진짜로 미안하다면 그냥 가거라. 내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게. 아버지는 일어서셨습니다. 대화는 끝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 10년이 기회였어. 그동안 내가 한 번이라도 내려왔으면, 전화 한 통이라도 했으면 나는 모든 걸 용서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 아버지, 제가 소리쳤을 때 아버지가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성공한 거 알아? 서울에서 회사 운영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나는 그게 자랑스러웠어. 정말이야. 하지만 내가 나를 잊은 것도 알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짐이 될 필요 없어.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10년 동안 나를 뭐라고 생각한 거야?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집,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사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으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아버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뭘 하면 용서해 주실 건데요? 용서. 아버지가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민수야,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사이에는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놓여 있어. 그 시간을 어떻게 되돌려? 박선혜 씨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세요. 철수 씨가 피곤해 하십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이에요. 전화번호도 있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버지는 명함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거 없어. 선희 씨가 다 챙겨주시니까.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주우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쌓아온 성공,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저는 희망을 품고 돌아봤습니다. 건강해야. 그리고 내 가족 잘 챙겨야. 나처럼 외롭게 만들지 말고.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받아주지 않은 선물들이 들려 있었고, 주머니에는 쓸모없는 현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이 골목에서 별을 보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죠. 민수야, 저 별들 보이니? 저 별 중에 하나가 내 엄마야.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셔. 그때 저는 아버지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품은 저에게 닫혀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그날 밤 저는 근처 호텔에 묵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야. 오빠. 출장 잘 끝났어?
내일 들어와. 응. 그런데 지은아, 내가 아버지 좀 뵙고 왔어. 응? 갑자기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빠, 왜? 무슨 일 있어? 아버지가 날 용서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럴 리가. 오빠 아들인데. 아들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아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빠 그래도 가족이잖아.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야. 글쎄, 아버지 눈빛이 정말 차갑더라. 마치 남 보듯이. 오빠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갑자기 찾아가서 그러신 거지. 다음에 다시 가봐. 근데 지은아, 아버지가 5년 전에 쓰러지셨대. 뇌경색으로. 뭐, 그럼 오빠한테 연락 안 하셨어? 했대. 근데 내가 안 받았나 봐. 기억이 안 나. 전화 너머로 아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건 좀.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너무 바빴다는 게 변명이 안 되는 거.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잘하면 되지. 너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자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가. 그리고 그 옆에는 10년 동안 제가 비워둔 자리를 채워준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아버지 번호를 다시 봤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민수입니다.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너무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꼭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드릴게요. 건강하세요. 문자를 보내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제 번호를 이미 지우셨나 봅니다.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새벽까지 잠 못 이루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고 계약서를 검토할 때도 아들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멀어져 가시는 꿈, 제가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으시는 꿈,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손을 놓치고 길을 잃는 꿈. 아내는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오빠, 부산 다녀온 후로 이상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에 잠도 설치고. 정말 괜찮아? 미안해. 일이 좀 복잡해서. 일? 아니면 아버님 때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내가 봤을 때 오빠가 너무 자책하는 것 같아. 물론 10년 동안 연락 못한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천천히 관계 회복하면 되잖아. 천천히? 아버지가 시간을 주실 것 같아? 그럼 어쩔 건데? 하루아침에 10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 시도.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준비하고 병원 검진 예약도 잡았습니다. 서울 최고의 병원에서 VIP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부산에 도착해서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선희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좀 뵙고 싶습니다. 철수 씨는 지금 낮잠 주무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기다리실 건가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박선희 씨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아, 그냥 택배 왔어요. 택배. 내가 시킨 게 없는데. 아버지가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또 왔구나. 아버지는 지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니. 이제 우리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울대병원 VIP 건강검진 예약입니다. 필요 없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세요. 그건 여기 부산 병원에서 잘 받고 있어. 선희 씨가 챙겨주시니까. 박선혜 씨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철수 씨, 들어가세요. 피곤하시잖아요. 네, 들어가야겠어요. 아버지가 돌아서시려는 순간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멈춰 서셨습니다. 후회, 민수야. 후회는 때가 있는 거야. 내가 바쁘다고 전화 끊을 때, 명절에 안 온다고 할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병원에 안 왔을 때, 그때 후회했어야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민수야, 넌 이제 성공했어. 돈도 많고 지위도 높아. 그걸로 만족해. 날 건드리지 마. 박선희와의 대결.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가시자 박선희 씨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뭘 하려는지 알아요. 죄책감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서 효자 노릇하려는 거잖아요. 하지만 철수 씨는 이미 상처받으셨어요.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저는 진심입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진심? 박선혜 씨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있던 진심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철물점 문 닫고 혼자 밥 먹고 병원 가실 때 그 진심은 어디 있었어요? 그건 제가 다 봤어요. 철수 씨가 병원에서 수술하실 때 혼자 복도 벤치에서 밤을 새우신 거, 재활 치료 받으실 때 혼자 버스 타고 다니신 거, 명절 때 혼자 밥상 차려놓고 우시던 거. 박선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때 한 번이라도 왔으면, 전화 한 통이라도 했으면 철수 씨는 그렇게 외로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당신 정말로 철수 씨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니면 당신 죄책감 때문에 온 거예요? 뭐라고요? 솔직히 말해봐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니면 당신 마음 편하려고?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선희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철수 씨 곁에 있었어요. 매일 아침 약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고 밥 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돈 때문도 아니고 뭘 바라서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분이 혼자 계시는 게 안타까워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은 아들이잖아요. 맞아요. 혈육이죠.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피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시간, 관심, 사랑. 그게 가족이에요. 박선혜 씨가 문을 닫으려 할 때 저는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녀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시간이요.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이 10년 동안 만든 상처를 하루아침에 치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진심을 보여주세요.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요. 어떤 행동이요? 그건 당신이 찾아야 해요.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웃의 증언. 저는 아버지 집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분의 어르신이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철수 씨 아들 아니야. 아, 맞네. 서울서 성공했다던 그 아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혹시 저희 아버지 아세요? 물론이지. 우리 동네에서 30년 넘게 사셨는데 자네가 민수구나. 네, 맞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 어릴 때 자주 봤는데 철수 씨가 자네 자랑 엄청 많이 하셨어. 그러셨어요? 그럼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 하면서 온 동네 다 떠들고 다니셨지. 옆에 계시던 다른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말이 없어지시더라고. 자네 이야기를 안 하셔. 누가 물어봐도 그냥 잘 지내겠지 하시면서 말 돌리시고. 5년 전에 쓰러지셨을 때 우리가 병원 갔었는데 철수 씨가 계속 누군가를 찾으시더라고. 나중에 보니 자네를 찾으신 거더라.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자네 안 왔잖아. 그때 철수 씨 표정이 아무 말 못해. 그 뒤로 선희 씨가 나타나셨지. 참 고마운 분이야. 철수 씨 혼자 계실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그래도 아들이 있는데 남이 돌보는 거 보면 좀 그렇더라고. 어르신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잘하면 되지. 근데 자네 철수 씨가 많이 섭섭해 하셨어. 마음 풀리기 쉽지 않을 거야.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 글쎄. 시간이 약이겠지. 그리고 진심.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 아버지의 일기장. 카페를 나와 걷다가 예전에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철물점 자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사면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전에 철물점이었죠? 아, 네. 5년 전에 문 닫으셨어요. 주인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혹시 철수 씨 아세요? 물론이죠.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왜요? 제가 아들입니다. 주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혹시 이거 가져가실래요? 주인이 구석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사 올 때 구석에서 발견했는데 버리기가 그래서 가지고 있었어요. 철수 씨 것 같던데. 그것은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오늘 서울 올라갔다. 대학 합격 축하한다고 밥이라도 사주고 싶었는데 바쁘다고 하더라. 그래도 아들 목소리 들으니 좋았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했는데 받지 않는다. 바쁜가 보다. 나중에 다시 걸어야지. 명절인데 민수가 안 내려온다고 한다. 회사 일이 있다네. 괜찮아. 젊을 때는 일이 중요하지. 민수가 결혼한다고 한다. 기쁘다. 내 아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결혼식 때 장인어른이 내 양복을 보고 이상한 눈으로 보시더라. 민수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5년 전 날짜. 오늘 병원에 갔다. 뇌경색이라고 한다. 민수한테 전화했는데 받지 않는다. 회의 중이라고 문자가 왔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수술 날짜가 잡혔다. 무섭다. 민수 목소리라도 들고 싶은데 전화가 안 된다. 수술 잘 끝났다.
선희 씨가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다. 민수한테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걱정할까봐. 오늘 재활치료 첫날. 힘들다. 하지만 건강해져야 한다. 민수가 언젠가 찾아올 때 아픈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민수한테 전화했다. 이번에도 받지 않는다. 이제 그만 전화해야겠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마지막 페이지. 오늘 철물점 문을 닫았다. 더 이상 혼자서는 할 수 없다. 30년을 이곳에서 민수를 키웠는데 이제 민수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도 이제 놓아줘야겠다. 일기장을 덮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아프실 때도, 외로우실 때도, 상처받으실 때도.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이렇게 울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선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민수입니다. 아버지 좀, 철수 씨는 주무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일기장을 봤습니다.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저를 기다리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아셨군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성공이 뭐가 중요해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 하나 못 챙기면서. 그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철수 씨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그냥 아프실 뿐이에요. 10년 동안 쌓인 외로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제발 알려주세요. 박선혜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집 앞으로 오세요. 철수 씨가 산책 나가시는 시간이에요. 제가 기회를 하나 드릴게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도 철수 씨 마음을 열지 못하면 정말로 포기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적어두신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되새기며 내일 아침 저는 아들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는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결심.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이미 아버지 집 근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비싼 선물도 건강검진 예약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일기장만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7시 50분 아버지 집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오셨습니다. 박선혜 씨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민수야, 왜 또? 아버지, 오늘은 그냥 산책같이 하면 안 될까요? 말없이 그냥 옆에 걸어도 돼요. 박선혜 씨가 아버지를 보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잠깐만. 아버지와의 산책.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걸으셨고
저는 그 속도에 맞췄습니다. 박선희 씨는 조금 뒤에서 따라오셨습니다. 한참을 침묵 속에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지팡이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동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저는 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날씨가 좋구나. 네, 아버지. 이 동네도 많이 변했어. 내가 어렸을 때는 여기가 다 논밭이었는데, 기억나요. 아버지랑 여기서 연날리고 놀았었죠.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 눈에 옛 추억이 스쳤습니다. 그랬지. 넌 연을 높이 날리고 싶어서 계속 뛰어다녔어. 나는 뒤에서 따라가느라 숨이 찼고 제가 넘어졌을 때 아버지가 달려오셔서 안아주셨어요. 무릎이 까졌는데 아버지가 호호 불어주시면서 아프지 마, 우리 아들. 아빠가 있잖아 그랬지.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내 일기장. 편의점 주인이 주셨어요. 어젯밤에 다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그건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읽으면 안 되는 걸 읽었어요. 하지만 읽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아들이었는지.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과거는 이제 됐어. 그만 얘기하자. 아니에요. 저는 말해야겠어요.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민수가 오늘 서울 올라갔다. 대학 합격 축하한다고 밥이라도 사주고 싶었는데 바쁘다고 하더라. 그래도 아들 목소리 들으니 좋았다. 민수야. 민수한테 전화했는데 받지 않는다. 바쁜가 보다. 나중에 다시 걸어야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다. 뇌경색이라고 한다. 민수한테 전화했는데 받지 않는다. 회의 중이라고 문자가 왔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 수술 날짜가 잡혔다. 무섭다. 민수 목소리라도 들고 싶은데 전화가 안 된다. 민수야,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만해. 제발. 저는 일기장을 내려놓고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알았어요. 아버지가 수술 받으실 때, 재활 치료 받으실 때, 혼자 밤을 지새우실 때, 저는 회의하고, 계약서 검토하고, 돈 벌고 있었어요. 넌 내 일을 한 거야.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제가 바빴던 게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를 잊고 살았어요. 진실한 고백. 저는 처음으로 솔직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빴어요. 회사 일도 많고, 결혼 준비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하기가 무서워졌어요. 무서워. 네. 전화하면 아버지가 외로워하실 것 같아서요. 언제 오냐고 물으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는 갈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아예 전화를 안 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미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미안하니까 더 전화하기 싫어지고, 전화 안 하니까 더 미안하고, 악순환이었어요. 민수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를 잊으려고 했어요.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성공하는 게 중요했어요. 돈 버는 게 중요했어요. 장인어른 회사 돕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알았어. 아버지, 저 정말 후회해요. 진심으로요. 이건 죄책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말 그리워요. 어렸을 때 저 안아주시던 아버지.
제 손잡고 학교 데려다 주시던 아버지.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도 저한테는 웃어주시던 아버지. 민수야, 아버지, 제가 늦었다는 거 알아요. 1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나도 잘못이 있었어. 네, 내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말 안 했어. 아프다는 것도, 외롭다는 것도. 너 바쁜 거 아니까 괜찮다고만 했지. 아버지. 그게 오히려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한 것 같아. 내가 먼저 너한테 다가갔어야 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좀 더 솔직했어야 했는데, 저는 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둘 다 잘못이야. 우리 둘 다 서로를 위한다고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거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아는 채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포옹이었습니다. 박선희의 격려.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던 박선희 씨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철수 씨, 민수 씨, 다행입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선희 씨, 고마워요. 어제 기회를 준 거. 천만에요. 민수 씨가 진심인 게 보였어요. 어제 전화할 때 목소리가 진짜로 아파하시더라고요. 박선혜 씨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어제는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선희 씨 말이 다 맞았어요. 저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철수 씨를 빼앗으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계시는 게 안타까워서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알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 때 옆에 계셨으니까요. 제가 못한 일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박선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민수 씨가 있으니까 저는 조금씩 물러나야겠네요. 아니요. 아버지가 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희 씨도 우리 가족이야. 지난 5년 동안 나를 돌봐준 사람인데, 민수도 그렇게 생각하지. 당연하죠. 아버지, 선희 씨는 우리 가족이에요. 박선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작은 시작. 공원을 나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점심은 제가 사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응. 냉면 어떠니? 너 어렸을 때 같이 먹던 그 냉면집 아직 있어. 정말요? 아직도 있어요? 그럼, 주인 할머니가 여전히 하고 계셔. 우리는 냉면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된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주인 할머니가 아버지를 알아보셨습니다. 아이고, 철수 씨,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혹시 민수, 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그럼 어릴 때 여기서 냉면 먹고 군만두 먹고 그랬잖아. 아이고, 이렇게 컸구나. 우리는 냉면을 시켰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냉면 맛있죠? 그럼 옛날 그 맛 그대로야. 저 어렸을 때 여기서 냉면 먹고 싶다고 뗐으면 아버지가 항상 데려와 주셨잖아요. 넌 냉면 한 그릇 다 못 먹고 항상 나한테 줬지. 아빠 배불러. 아빠가 먹어 하면서
지금도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저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자주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올게요. 너 바쁜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아니, 괜찮게 만들 거예요. 제가 회사 대표인데 시간 정도는 만들 수 있죠.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약속?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선혜 씨가 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민수 씨, 오늘 서울 올라가세요? 아니요. 내일 올라갈게요. 오늘은 아버지랑 더 있고 싶어요. 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너 회사는? 전화로 처리하면 돼요. 오늘은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도 되겠어. 됩니다. 아버지. 제가 10년 동안 못한 걸 이제라도 해야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대리, 오늘 스케줄 다 취소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은 제 개인 일정으로 비워두세요. 네. 사장님, 그날 중요한 미팅이. 다른 날로 옮겨주세요.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전화를 끊자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지, 감사하기는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박선혜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 보기 좋네요. 이래야 가족이죠.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아파트 하나 준비해서. 아니야.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내 엄마 추억도 있고, 선희 씨도 있고, 그리고 이 동네가 내 고향이잖니? 그럼 제가 자주 내려올게요. 그래. 그게 더 좋겠다. 넌 내 가족도 있고, 회사도 있잖니? 나는 여기서 편하게 살고, 너는 가끔 내려와서 밥이나 같이 먹고, 그 정도면 충분해. 네,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새로운 관계.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선혜 씨가 직접 요리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선희 씨, 요리 정말 맛있네요. 철수 씨 입맛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선희 씨가 없었으면 나 진작에 혼자 못 살았을 거야. 정말 감사드려요. 선희 씨,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저는 철수 씨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요. 그 말에 제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선희 씨랑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아버지와 박선희 씨가 동시에 놀라셨습니다. 민수야, 갑자기 무슨... 저는 좋아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희 씨는 이미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박선혜 씨가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민수 씨, 저희는 그냥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아빠가 정말 기뻐. 고맙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집에서 잤습니다. 예전 제 방은 이제 창고로 쓰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급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 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10년 동안 안 왔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렸을 때 이 천장에 별 스티커를 붙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갔지만요. 핸드폰으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아버지랑 화해했어.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 그리고 앞으로 매달 부산 내려갈 거야. 우리 가족도 같이 가자.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다, 오빠.
나도 아버님 뵙고 싶었어. 애들도 할아버지 만나게 해주고 싶었고. 잘했어, 오빠.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10년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